볼까 해요. 저는 한 달 동안 렉시스 어학원을 다녔고 이 렉시스 어학원은 사실 여러 어학원들 중에서는 가장 비싼 축에 속하는 어학원이에요. 여기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점들과 또 친구들로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어떤 분들한테 이 어학원을 추천하는지, 어떤 분들에게는 어학으로 오시면서 어학원은 굳이 필요 없다 생각을 하는지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첫날에 렉시스 어학원 딱 듣자마자 바로 유학원에 연락해가지고 환불 규정 물어보고 환불 받고 싶다고 했던 사람인데 결국 환불을 받지 못했고 우여곡절 끝에 한 달을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느꼈던 좋았던 점들도 있었고 또 여전히 좋지 않았던 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렉시스 학원을 다니면서 실제로 찍었던 영상을 통해서 먼저 정보들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조금 알려드리면서 어학원, 5월에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싶어요. 저는 실제로 렉시스 어학원에서 1대1 클래스까지 따로 들은 사람으로서 여러 어학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들도 조금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영상 먼저 보시도록 할까요? 짜잔! 제가 다녔던 렉시스 어학원을 소개합니다. 렉시스 어학원은 시내 한복판에 있어서 굉장히 이동하기 편리한 편인데 호주 특성상 건물에 어떤 간판이 표기되어 있지는 않아서 처음에 찾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학원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생긴 편이고 2층을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대체적으로 한 층에서만 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렉시스 수업은 리딩, 라이팅, 그래머, 리스닝 모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이고 교구 자체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어서 선생님들이 책만 보는 게 아니라 게임이나 퀴즈, 미디어 이런 것들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어서 수업 퀄리티 자체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 그 수업 교구를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수업 질도 굉장히 달라지는 편입니다. 이곳은 렉시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휴게 공간인데요. 짧게 주어지는 15분의 휴식 시간 동안 이용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난 후 그냥 3, 3, 5 모여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액티비티 활동들을 많이 하기도 해서 학생들이 아주 친숙하게 여기는 공간이에요. 제가 후에 보여드릴 액티비티 활동들도 이곳에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뜬금없지만 렉시스 학원 첫날에 시험 용지도 담아봤어요. 생각보다 테스트 양이 많고 라이팅 시험까지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학생증 카드가 그냥 코팅 용지라는 점. 짠! 이날은 렉시스에서 처음으로 아우팅 활동을 했던 날인데요. 수업을 대체해서 반 전체와 함께 밖에 나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보물찾기라는 걸 했었고 이런 특정 주제 덕분에 하루 종일 밖에 있어도 딱히 지루하지가 않았고 그 조를 같이 한 친구와는 확실히 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학원에서의 첫 장점을 찾았던 날입니다. 하이! 오늘은 렉시스 학원에서 액티비티 활동으로 요가가 있는 날이어서 친구들이랑 요가 할 거예요. 방금 보았던 요가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어서 소규모로 진행이 되지만 가끔씩 되게 액티비티하게 재미있어 보이는 활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같이 액티비티 활동을 할 칵테일 만들기 액티비티 활동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신청해놨거든요. 아마 그거 하지 않을까. 사실 다 같이 엄청 기대하면서 갔는데 딱히 특별한 뭔가가 있는 건 아니었고 칵테일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준비해주고 레시피를 주고 조별로 이 술을 만들어보고 또 레시피를 돌려가면서 서로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What we gonna make? What we gonna make? 그럼에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즐거웠고 술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업된 부분이 있어서 즐겁게 시간이 진행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마시지 않음에도 되게 즐거웠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큰 종류의 액티비티가 아니고서는 다른 친구들도 렉시스 학원 액티비티를 잘 참여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 가끔씩 이런 게 그래도 1, 2주에 한 번씩 있어서 많은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고는 합니다. 네, 오늘은 렉시스 학원에서 바베큐 파티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이날도 수업을 대체해서 친구들과 아우팅 활동을 했던 날이에요. 바베큐 파티라길래 되게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사실 이것도 반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조금 역량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보다 자유시간이 많았고 다행히 그 자유시간에 애들끼리 공 가지고 놀고 또 같이 얘기하고 지루하진 않았는데 어떤 선생님과 같은 반이 되냐에 따라서 선생님이 따로 게임을 준비해 오기도 하고 저희도 다행히 게임과 또 쉬는 시간과 또 먹는 시간 이것저것 다 있었어서 전체적으로 지루하지 않고 또 새로운 친구들하고 또 친해질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뜬금없는데 저번에 요가 액티비티 활동 담당했던 선생님이 사실 저희 담임쌤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자유시간 때 같이 요가를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번 아우팅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반과 하지만 레벨은 똑같은 반하고 합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호주식 바베큐는 진짜 고기만 구워 먹는 바베큐가 아니라 소세지를 굽고 야채 같은 걸 같이 곁들여서 소스와 같이 토스트에 샌드위치를 해먹는 그런 걸 바베큐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이날 진짜 쉬지 않고 저는 모든 걸 다 참여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체력이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되게 좋았던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 중 하나예요. 이날 했던 모임의 액티비티 활동은 아니고 수업 시간을 대체해서 했던 어떤 기부 활동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먹을 것을 사오거나 만들어 오는 방식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혹은 이것을 먹기 위해 입장료를 내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다만 그거 외에는 딱히 특별한 주제가 없었던 시간이어서 굉장히 길게 주어졌던 것에 비해서는 조금 지루했던 감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하고 3, 4번 모여서 수다를 떨거나 먹거나 게임을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즐길 수 있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짠! 드디어 제가 경험했던 마지막 스타일의 렉시스 액티비티 활동을 소개할게요. 이날은 수업을 대체해서 진행되었고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휴게실에서 저희 레벨 전 클래스하고 또 윈레벨 전 클래스가 합쳐져서 서로 시간을 보냈던 시간인데 퀴즈 게임을 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재밌게 진행되었고 주제도 되게 흥미로웠었어가지고 조끼리 굉장히 긴밀하게 토킹을 많이 해야 됐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앞에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 영상을 보시고 나니까 어학원 뭐 별거 없네 혹은 어학원 한번 다녀볼만 한데 이런 두 가지 반으로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반응을 위해서 또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활동을 모두 다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었습니다. 어때요? 다녀볼만 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5호를 가면 어학원에 다닐지 말지를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끝까지 결정을 거의 못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학원에 다니기로 결심을 하고 왜 기간을 한 달로 정하고 또 하필이면 왜 비용이 150만 원이나 하는 거를 선택했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첫 번째로 왜 결국에는 어학원을 다니기로 결심했냐면은 저는 호주 어학원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찌됐든 정착을 하고 뭘 하는데 어떤 속할 수 있는 또 집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전혀 모르는 외국 땅에 나 혼자서 정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혼자서 지낸다는 게 살짝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어학원에 있으면 적어도 제가 뭔가 하루에 할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또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적응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어학원을 다니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학원을 많이 알아봤는데 연결해주는 유학원 좀 너무 다양하고 브리즈번에 있는 어학원 종류도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엄청 많이 고민했는데 유학원 일단 먼저 정했어요. 그 중에 가장 친절하고 좀 자세하게 상담을 해준다 생각하는 유학원을 정하고 그 유학원에서 사실 추천해준 어학원을 골랐던 것 같아요. 보면은 각 유학원마다 조금 미는 어학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렉시스를 되게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에 조금 넘어갔냐면은 호주 어학원이 기본적으로 한 달 만에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은 100만 원이에요. 최소가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또 최대 높게까지는 150만 원이나 있는데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이나 둘 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학원을 위해서 투자하기에는 조금 되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100만 원을 했다가 혹시 후회할 바에는 150만 원을 내고 되게 보장받는 퀄리티와 보장받는 후기가 있는 곳에 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말에 완전 설득을 당해서 렉시스를 등록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앞서 말했다시피 렉시스 학원에 온 첫날에 너무 많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레벨 테스트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 반에서 정말 저도 영어를 진짜 잘하는 편이 아닌데 레벨 테스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 안에서 제가 스피킹 자체에 대한 차이를 너무 많이 느꼈고 또 수업 태도가 진짜 너무 한국인들의 수업 태도가 디폴트 값인 제가 외국인들의 수업 태도를 보니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없고 너무 수업 시간에 너무 개인 활동 너무 많이 하고 또 하필이면 제가 첫날에 같은 조에 앉았다는 애가 조금 성격이 조금 그랬어요. 하필 제가 그걸 첫날에 안 그래도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 친해지기는커녕 친해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퀄리티를 위해서 150만 원?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호주는 모든 게 주차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1주차까지는 다녀야 된다 생각을 하더라도 2, 3, 4주차는 환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로 유학원에 저 환불하고서 연락을 했는데 이미 돈을 냈으면은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무조건 다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환불 법규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구나 싶어서 그냥 어쩔 수 없게 다니게 되었고 대신 제가 선택한 방법은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 학원 매니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였어요. 저는 좀 한국인 중에서 특이하게 그래머가 약하고 스피킹이 좀 더 되는 스타일이었어요. 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입만 털다가 이렇게 됐나 봐요. 어찌됐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그래머 비슷할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 대화가 이 친구들은 문장으로 안 되는데 저는 문장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요청을 했고 다행히 제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실제로 매니저가 저를 대화해봄으로써 그래 올라가도 할 수는 있겠다 싶어서 생각해준 점 담임 선생님의 허락 그리고 그 첫 주 다음에 봤던 테스트 결과를 종합해서 다행히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 레벨로 가니까 수업이 조금 어렵고 또 다른 친구들도 문장으로 같이 스피킹이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다녀야 되니까 되게 열심히 다니려고 노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계속 느꼈던 거 한국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학원은 진짜 한 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걸 너무 느꼈어요. 어학원에서는 정말 한국 진작 했음에도 불구하고 와보니까 그냥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만약에 정말 영어가 정말 안 돼서 한 문장도 만들 수 없고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모르고 어학원이 도움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내가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해 그러면 진짜 어학원 도움이 되는데 솔직히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비행기 조금 그 날짜를 미뤄서 한국에서 영어학원을 다니세요 여러분. 진짜 이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저는 한국에서 영어학원에 4개월 정도 다녔고 한국에서 4개월이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완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는 진짜 1년을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제가 레벨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반에 있는 친구들 어학원을 10개월 이상 막 다니고 그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국 교육은 진짜 그리고 같이 수업 듣는 학생들이 그 태도의 기본 자세가 다르니까 진짜 훨씬 좋거든요. 진짜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자체는 한국 학원을 통해서 하고 오는 게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돼요. 외국에서 살면은 모든 환경이 다 영어죠. 다 영어를 들으니까 당연히 훨씬 더 빨리 실력이 늘겠죠. 근데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빠르게 느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도 모른 채 오면은 조금 그나마 이해를 하고 온 사람보다 진짜 농담 말고 20배는 느리게 영어가 느는 거예요. 빠르게 는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국에서 한국 영어 학원을 듣고 오는 거를 너무너무 강추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래도 솔직히 어학원에서 지냈던 한 달 기간이 정말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일단 적응하는데 즐겁게 적응할 수 있었고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들도 너무 좋았고 그 모든 게 사실은 저한테 너무 좋은 추억이고 그때 만난 친구들이 저한테 너무너무 소중해요. 지금도 잘 연락하고 있고 그 친구들 만나면 너무 반갑고 한데 그냥 어학원 자체에 대해서 이 금액이 그 값어치를 했다고는 솔직히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어학원 다니는 걸 추천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절대 150만 원 하는 이런 어학원을 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적당한 평균치의 학원을 가도 100만 원대 정도 되는 학원을 가도 충분히 좋은 퀄리티로 그 퀄리티라는 거는 수업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친구를 사귀고 또 친구들과 액티비티 활동을 하는 정도? 친구들과 친해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은 다 어느 학원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엄청 굳이 비싼 데를 고집하지 않아도 어학원이 주는 기본적인 기능은 어딜 가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잡도 집도 구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브리즈번은 그래요. 그래서 어학원을 적응을 위해서 한 달 정도는 내가 호주 와서 바쁘게 살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여유롭게 조금 지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합니다. 다만 영어 공부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어 공부는 한국에서 한국 영어 학원 통해서 하고 오시고 막 도착해서 정신 없으니까 한 달 정도는 그냥 어학원에만 집중을 해야지 하시는 마음이 있으신 분, 그 정도의 생활기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사실 어학원 다니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영상으로는 렉시스 어학원에서 제가 따로 문의하고 구하고 해서 듣게 되었던 1대1 프라이빗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따로 따내는 방법도 있다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뒤에 영상을 따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궁금하신 점, 혹시 바리스타 클래스 자체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요즘 어학원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바리스타 클래스를 프라이빗으로 따로 하게 된 거에는 결국에는 잡이 잘 구해지지 않아서가 컸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면접에서 트라이얼을 해봤는데 트라이얼 때 제 커피를 너무 못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경력이 있지만 커피를 만들지 않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스티밍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티밍만 좀 따로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렉시스 어학원에 이제 문의를 한 거죠. 솔직히 이런 게 가능한지 다른 친구들도 아마 다 몰랐던 것 같아요. 저도 학원 매니저한테 나 바리스타 클래스 너네 있는 거 아는데 그걸 다 듣고 싶지는 않고 따로 조금만 듣고 싶어. 왜냐면 난 이미 다 만들 줄은 아는데 연습을 더 하고 싶은 거거든 이라고 했더니 이 학원 매니저가 이 바리스타 클래스 담당 매니저를 인계해줬어요. 그래서 그 바리스타 클래스 담당 매니저를 통해서 바리스타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과 이야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프라이빗 클래스를 권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진행하는 바리스타 클래스의 어떤 일부만 듣게 해줄 수는 없지만 너가 따로 1대1 클래스를 신청한다면 그건 우리가 새로 열어줄 수 있어 라고 해가지고 솔직히 진짜 굉장히 비쌌지만 저로서는 다른 초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잘했다 생각했던 점은 처음에 3시간을 하루에 듣는 거를 권했는데 제가 또 이제 그거를 이틀에 나눠서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와서 더 손에 익힐 수 있도록 따로 또 요구했고 또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메일을 통해서 시간 조율을 한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수업을 해줬던 선생님이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고 또 자상하게 잘 알려줘가지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끝냈고 여튼 나쁘지 않았다 라고 추천을 나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바리스타 클래스 외에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있고 뭔가 학원에서 그 비슷한 걸 하고 있다면 따로 문의해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 바리스타 클래스를 프라이빗으로 하게 되면서 조금 되게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호주도 진짜 따로 찾고 구할수록 더 많은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영상은 조금 유익했나요? 그리고 제가 바리스타 클래스가 비싸다고 했잖아요. 얼마냐면은 3시간에 $320였습니다. 여튼 그런 투자를 한 덕분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행히 커피 실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카페에 지금은 잘 취직해서 일하고 있고요. 거기서 제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학원은 케바케로 추천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추구하냐에 따라서 어학원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저는 어학원 다니는 친구들도 많이 봤지만 어학원 다니지 않고도 잘 적응해서 잘 지내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과 성향과 또 머니의 여유 자금과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ye. So cute.